관심도 갖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출입국 관리청과 경찰청과 같이 이런 대책을 여러 번에 좀 논의도 했고 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제주도와 제주 출입국 내국청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앞으로 이 연예 난민 신청자들을 제주에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저희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2015년 예멘이 그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한 저희도에 약 한 549명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배하는 인원은 48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급격하게 예멘 난민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금년 4월 30일로 이제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이제 출도 제한 조치를 시켰고 또 6월 1일부터는 그 예멘을 무사증을 입국할 수 없는 불어 지역으로 이제 포함되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이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486명이 제주에 체류하는 난민을 이제 어떻게 이제 도와주고 관리할 건데 이제 저희들에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출입국 관리청과 도가 이제 취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가져서 이제 특히 어선 분야와 양식 분야와 요식업 분야에 현재 알선된 약 한 402명이 구직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 세 개 분야에 현재는 그 알선을 해줘서 이분들이 그 일부는 사업장에 나가서 같이 지금 현재 취업한 분도 있고 일부는 이제 그 취업 전 단계로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밟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제도 차원에서는 이 예멘 난민이 국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호를 통해서 예비비라도 이제 투입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재정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생활의 어려움 또 이분들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통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출입국 관리청에서 이제 통역 요원들을 긴급하게 이제 충원을 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자원봉사 단체들이 지금도 도와주고 있지만은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참여해서 인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제 도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행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이제 재정이 어려웠을 때 숙박 숙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중에 일부는 출도 제한 조치가 있었지만은 아주 큰 질병이나 또 가족들이 어린애를 동반한 가족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분에 한해서는 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해갖고 다른 육지부로도 갈 수 있는 길도 이제 도하고 출입국 관리청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편의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 경찰청에서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혹시나 이제 예멘 난민들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할까 해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난민 숙소 주변이나 인근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어떤 도민들이 생활해야 하는데 불편할 적도 또 난민들이 여기 거주하는 동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서 이 대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와 출입국 관리청과 경찰청이 이분들이 체류하는 기간, 현재 난민을 신청해서 대기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한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은 우리 제주에 체류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도 저희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이제 지원과 관리를 하고 또 나머지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도민들이 좀 사회에 불안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 이제 우리 이 체계 기관이 일관적으로 협조해서 지원을 해 나갈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면은 아주 적절하게 처리할 거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은 마치고 여러분들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같은 거 보면은 이분들이 뭐 정확하게 그 난민청 시청에서 이제 그 결정하니까 기다리는 동안 뭐 지원되는 뭐 1인당 뭐 100얼마씩 된다 뭐 리스크 뭐 수입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런 분들이 그러다는 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좀 그거는 난민법 뭐 하기 때문에요. 우리 그 청장이 최국장의 차장입니다. 그 난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 단계에서 생계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난민이 인정되고 나면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됐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일부 SNS에서 나오는 138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난민이 인정되고 된 사람 중에서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일반적인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난민 신청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약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한 42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로서 예산이 확보된 게 연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년에 한 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에서는 현재 이 예멘인들한테 지급된 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점수제에 의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가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병 문제가 있다든지 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든 걸 까지 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주에 있는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취업이 알선이 되고 취업이 되면 생계비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에 일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의 김만국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40여만 원의 이런 지원금을 받는 지금 난민들은 일체 전혀 없다라는 지금 신청자는 있는데요. 신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130명 정도, 36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업이 결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된 사람도 또 신청을 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된 사람도 전혀 뭐한 명도 있다, 몇 명 있다 이런 없습니다. 예멘인은 한 명도 없고 최근 언론에서 한 명 나왔다고 하는 것은 2년 전인가 1년 전에 저기 탈북자 지원했던 전 중국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 아까 기사님께서 6개월에서 8개월 체류로 저기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이제 그 난민 신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은 그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분들이 목적이 이제 제주도를 이제 체류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지나서 그분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은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직장을 찾아서 뭐 새로운 직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지금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이 뭐 거기가 계속 있고 싶으면 있고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난민 인정된 게 중국인 한 명, 탈북자 그거 한 명뿐이잖아요. 그 6개월 내에서 8개월 사이에 난민으로 갑자기 이게 400 난민 인정 포함해서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난민 심사기간 1차 심사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인도적 체류 허가 또는 난민 인정 그 두 중에 한 가지만 결정이 되면은 이동의 자유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 작년에 아까 1년 전체 예산이 한 8억 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만 한 9천 명, 1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뭐 좀 증액되거나 지금 당장 지금 여기 제주 예멘 오신 분들이 한 20일, 30일 되면서 사실 여기에서 생활비가 다 소진돼 가지고 바로 이제 거리에
나가게 생겼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그 심사 단계를 심사 기간을 줄이거나 뭐 이런 대책 같은 거 있어요? 예산이 증액되거나? 예산은 이게 제주에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미리 상업과정 여태껏 상에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도적인 조치를 최대한으로 강구한 것이 취업 허가입니다. 이 취업 허가라는 것은 그 인도적인 저기 1인당 월 40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50만 원, 1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 그 생계비보다 훨씬 더 저기 지원이 더 강화된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난민을 신청하고 6개월 이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신청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로 부모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일시에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300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명 정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시에 왔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당연히 좀 늘어납니다. 하루에 한 사람 심사 난민 조사관 한 사람이 한 2명 정도밖에 면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간을 안만 당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최장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는 것입니다. 그 아까 난민 인정을 안 받으면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멘의 경우를 보면은 그 전에 시리아를 조금 약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리아도 똑같은 국가 정황은 아니지만은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거의 인도적 체류 허가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언제까지 한국에 그러면 계속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것은 기간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사유가 해소가 되거나 내전 상태가 해소가 돼서 본인이 출국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4월 30일 이전에는 그 출소 제한이 그러면 없었던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왜 이렇게 출소 제한을 하게 됐는지 4월 30일 이전에는 급격한 난민 신청이 없었고 출도 제한이 일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던 상태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일단 출도를 제한하는 부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숫자는 무사증 제도 자체를 난민을 신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너무 늘어나는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정당한 또 절차를 거쳐서 불가피하게 출도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난민 협약이나 그런 데 보면 그 난민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이동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닌가요? 난민 신청이 아니고 난민을 인정을 받게 되면 이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직은 난민 신청 단계고 이 사람이 진짜 난민인지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개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출도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또 이 내용 중에서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거나 출도를 해제해야 되거나 본인이 육지를 꼭 가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난민적으로 허용한 경우도 있나요 예, 지금까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숫자가 5명, 예, 5명 됐습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이라든지 가족 결합이라든지 이런 사유. 지금 이번에 무사증 제도가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제도도 장치를 마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예 이걸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지금 이 무사증 제도를 어떻게 검토해서 다시 개편할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현재 뭐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가 11개에서 12개 나라로 됐거든요. 지금 뭐 분쟁 국가나 좀 이런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차원에서는 뭐 무사증 제도를 하는 이거를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저희들이 이거는 뭐 저희가 국가가 중앙정부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제 그 무사증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래서 확대 여부 내지는 또 이게 어떤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법무부와 중앙정부와 저희들이 한번 이게 이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준비하지는 않았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해갖고 중앙정부가 이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청장님, 그 인도적 체류 허가도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도적 체류 허가도 기본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중간 결정입니다. 난민협약, 난민법상의 직접적인 난민 대상은 아니지만은
우리 국내에 체류해야 될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하는 중간 결정입니다. 그러면 취업은 자유롭게 되고 인도적 체류 허가는 자유로운 취업이 되지는 않고요. 개별적인 취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6개월 이후에 보통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 연민인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전에 선 난민법 적용이 아닌 출입국 관리법 적용으로 해서 별도 취업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난민이라는 게 국가적 사무인데 그 거주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제주 지역의 업무로만 국한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검토하신다고 하시던데 얼만큼 뭐 의견 뭐 교류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을? 총장님께서.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특별한 곳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무사점 제도가 시작이 된 것이 제주자치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난민이 물론 제주에 들어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주도도 역시 대한민국 땅의 일부이고 우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난민법의 적용도 받고 난민협약의 적용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도 받고요. 그래서 모든 그 국제법적인 저희들이 그 취지와 또 우리 국내법적인 절차 또 거기에 따른 인도적인 정신에 입각을 한 것입니다. 인도적인 정신에 따라서는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도청과 저희 출입국 외국인청 그리고 중앙부서와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했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도 제한 조치도 나왔고요. 입국 제한 조치도 나왔고 또 여기 출도 제한 조치도 한시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여외적인 상황, 또 인도적인 사유를 다 전면적으로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사과장님, 저 한번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금 일부 노숙하시는 분도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순찰이라든가 그걸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활동을 얘기해 주세요. 활동. 예, 저희가 출입국관리청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단 그 주거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취업이 되고 나면 이제 취업지가 이제 파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거지와 취업지 중심으로 저희 이제 수찰하고 그 의사경찰관들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5월 1일부터 외국인 특별범죄대책을 6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7월 1일부터 하절기 특별 활동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구치사님 그 뭐 생계비 지원 말씀하시던데 생계비 지원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거는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 출입국관리청이 총괄적으로 아까 그 난민법 그 외에서 적용하는데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도가 긴급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딱 그분들한테 1인당 얼마씩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한시적 출도 제한 조치하면서 체류하는 기간에 취업을 알선을 하기 때문에 그 취업이 나가면은 생계비 지원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는 뭐 거죠. 생계비 지원이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뭐 외국인청에서도 뭐 예산은 없다, 생계비 지원보다는 취업이 더 낫다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계비 지원 같은 거는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남아이 혹여 일부는 뭐 취업을 안 하려고 그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출도 제한 조치 해제 기간까지 그냥 여기서 체류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에서 일정 부분 뭐 그런 부분 뭐 생계비 지원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딱 그분들한테 1인당 얼마씩 책정한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앞으로도 이제 난민이 제주도 오게 되면 이렇게 출도 제한이 되는 겁니까? 마침 이제 일관되게 더 정해진 겁니까 이게? 출도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난민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출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만약에 제주도에 국한된 상황이라든지
또는 육지로 이게 넘어오는 통로로 악용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현재는 지금은 제주는 그렇습니다. 그 출도 제한이 어떤 법의 근거를 출입관리법의 행동지역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행동적 활동권은 제한. 활동권 제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